다양하고 풍부한 자동차 정보와 지식을 유익하고 재미없게 전달해드리는 자동차 교육방송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평론가 류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시승이라고 해야겠죠? 네. 어쨌든 차를 타고 있으니까. 예, 네. 차를 타고 시승을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시승하는 새 차가 아니죠. 네. 자,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구입한 중고차고요. 네. 그리고 2003년식 체어맨 CM600S, 그러니까 3.2L 직렬 6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몇 년식이라고요? 2003년식이요. 이제 내년 되면 이제 딱 20년 되는 차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오랫동안 이제 저도 이동희 컬럼니스트를 배우면서 좀 다양한 풍부한 자동차 활력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또 자교방에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뭐 티코라든가 뭐 TV라이라든가 그런 거 얘기 좀 많이 했었죠. 뭔가 좀 데자뷰를 보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비슷해요. 예. 이 차를 갑자기 또 사시게 된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갑자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네. 왜냐면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차가 96년식 티코이고 네. 그 차를 데일리로 일상용으로 쓰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는 그거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네. 그리고 날씨가 좀 괜찮으면은 웬만하면은 슈퍼커브로 이제 일모로 다니거나 한 곳도 다녔는데,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대부분 소카 같은 카슈어링 서비스를 이용을 했어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이제 트랙을 간다거나 하는 그쪽 부분에서의 좀 갈증이 그걸 채울 수가 전혀 없는 거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보면 밖에 나갔다가 불현듯 약속이 잡혀서 갑자기 술을 먹게 된 상황에는 도저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차가 좀 없을까. 그래, 편하게 쓸 거니까, 어차피 편하게 쓸 거니까 좀 큰 차로 하나 살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덜컥하고 걸렸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2002년이었나 2001년이었나 그때 500S를 탔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억도 있고, 그리고 차 자체가 뭐 사실은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된 차긴 하지만, 물론 그 메커니즘은 기본 베이스는 뭐 30년 정도 된 거긴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얘를 고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모터 트렌드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데, 네. 그 칼럼의 1호로이나 2호로이나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살만한 전기차 언제 나오나.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은 주제잖아요. 전기차에 네.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여러 연구기관들에서 결과가 나온 거를 보면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나 모터나 그런 거에 이제 효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2025년 이후, 네. 그리고 소형차급은 2027년 정도, 네. 그 정도가 돼야지 괜찮은 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당장 뭐 전기차를 살려고 마음 먹는다고 해도 지금은 고를 차도 없고 그렇죠. 차값도 비싼 상태인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먼저 사서 경험을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지금 있는 차들도 괜찮은 차들이 많으니까 네. 거기서 고르시면 되긴 하는데, 여하튼 이제 대중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나오는 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서 네. 그런 얘기를 썼는데, 네. 거의 결론은 그거였죠. 막상 나는 그때 가서 고민할 거다. 지금 안 살 거고. 네네. 그리고 만약 그때가 되더라도 한 2024년쯤에 지금도 한 2년 후에 그때쯤 돼서 마지막 내연기관 차를 스포티한 걸로 하나 사서 그걸 갖고 있는 게, 그게 네. 사실은 어쨌든 50년 동안 엔진 달린 차를 좋아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에 대해서 네. 약간 뭐랄까 이렇게 매니페스토 같은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남은 인생에서 전기차를 탈 기회는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사라져가는 시대에 우리라도 내연기관차를 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체험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24년도, 25년도 그때쯤까지의 중간 단계에서 거쳐갈 차이기도 해요. 네. 공교롭게도 전기차 관련된 입장은 2호로에 쓰셨던 네. 거죠. 네. 예. 공교롭게도 저는 3호로에 똑같은 얘기를 썼었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거기다가? 2025년쯤 되면, 그러니까 자동차 네. 매니아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고 내연기관차의 가격대로 살 수 있는 동급의 전기차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거를 매니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2025년 이후가 돼서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의견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도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네, 뭐 당장 국산차 브랜드에서만 보더라도 지금은 전체 브랜드에다 전기차를 살 수가 있죠. 쌍용에서 코란도에 EV를 내놨으니까. 네, 네, 그거 말고 이제 더 큰 차라든가 더 작은 차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들 중에서 지금은 솔직한 얘기로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에 나를 맞추는 개념이 되는데 그렇죠. 거의 그때 돼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차 상황에 맞는 차를 고를 수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네, 뭐 조금 기다려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일단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그래서 체험회를 이것도 사실은 몇 달 동안 뭐 되게 여러 가지 차를 봤었어요. 네, 예. 차를 고르느라고 고민하신 거는 정말 오래됐죠. 네. 하나 더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반 전쯤까지 타던 그 제네시스 쿠페. 네, 그거를 팔고 바이크 스피드 트윈을 사면서 그때는 사실은 별로 고민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스피드 트윈은 스피드 트윈대로 두고 차를 좀 쓸 일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게 본격화된 거죠. 예. 바이크는 날씨 같은 조건들 때문에 좀 못할 때도 많고. 네. 그리고 사실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요. 비 오는데 뭔가 업무 때문에 비 오는데 바이크를 타고 가는 거는 정말 난리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였던 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만나뵈면서 말씀 들었을 때에는 그 서킷 주행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욕구도 있으시고 컨버터블을 워낙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컨버터블이면서 어느 정도 성능도 낼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대형 세단을 구매를 하셨다고 해서 네. 저도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가 그래서 박스터가 갑이죠. 그래서 2년 전에 출장 갔다 왔을 때 거기서 탔던 박스터 GTS 그러니까 718 GTS 4.0 차들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로망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차가 문제는 아니죠. 항상 늘 말씀드린 제 통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500에서 600 정도로 편하게 탈 차를 예. 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태면은 젠쿱도 사요, 사실은. 근데 그 차들은 우선은 좀 순정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에 가까운 상태로 있는 차가 굉장히 드물고요. 네네. 그 경우는 갖고 왔을 때의 관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복잡한 것도 있고 예. 또 사실상 트랙을 가는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체어맨도 네. 220마력짜리 직렬 6기통 엔진이고요. 네. 3200cc. 네, 그렇죠. 3200cc고요. 그리고 후륜구동이고요. 네. 얘라고 해서 서킷을 못 들어갈 이유는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얘도 갈 거예요. 티코로도 가셨으니까. 그렇죠. 네, 티코로도 갔었는데 그 티코로 갔다 온 사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렸을 때 노인학대 그만하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티코보다는 이 지금 사실 체어맨이 조금 더 젊은 축에 속한다고 얘기하면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여하튼 뭐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이 녹화하기 전에 그런 얘기 잠깐 했었지만 티코는 40년 전 메커니즘을 갖고 80년대 메커니즘의 차를 갖고 와서 90년대에 팔렸던 차잖아요. 네. 근데 얘는 90년대 메커니즘의 W124 E 클래스의 플랫폼을 갖고 와서 90년대 후반에 만들어 나온 차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에 만들어진 차라고 2003년식이니까. 그러면은 30년 전 메커니즘으로 20년 전에 나온 차가 되는 거예요. 조금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W124는 80년대 그렇죠. 나온 차고 체어맨은 90년대에 97년에 나왔죠. 만들어져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차는 어쨌든 2003년식 예, 마지막 버전입니다. 그렇죠. 뉴 체어밴 나오기 마지막 버전이어서 네, 거의 뭐 30년의 어떤 자동차 기술이라든가 개념의 발전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죠. 그냥 썩차예요. 뭘 부담스럽게. 이게 참 재미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90년대 이제 후반과 네. 2000년대 초반 이런 시기를 통틀어서 가장 작은 차와 가장 큰 차를 함께 갖고 계시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중간이 없다고. 중간이 없다고. 이렇게 차도 디코하고 체어맨이고 네. 그다음에 바이크도 슈퍼커브하고 스피드 트윈 1200cc짜리니까 네. 중간이 없고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 부분은 이동희 칼럼니스트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저라고 해서 뭐 꼭 그거를 바란 건 아닙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차는 이렇게 사서 갖고 왔고요. 뭐 차는 괜찮습니다. 뭐 네. 그럭저럭 괜찮고 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18만 2,600km 지금 탔거든요. 근데 요 상태에서 지금 이제 손 보려고 이래저래 정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갖고서 원래는 처음에 갖고 온 상태 그대로 트랙에 한번 가볼까 싶었었는데 네. 그렇게는 하긴 너무 무리인 것 같아갖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양을 좀 정리 좀 하고 네. 그래서 벨트라든가 저 펜 돌아간 그쪽 벨트라든가 그 다음에 저것들 서스펜션 로암이라든가 그런 쪽을 좀 손을 보고 네. 그러고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일단 매물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이제 구매를 하시기 전에 어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건데 막상 차 상태를 확인을 하니까 순정 상태, 그러니까 바로 차를 인수한 상태로 곧바로 가기는 트랙을 좀, 하기는 좀 미묘한 상태가 됐죠. 애매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스펜션 쪽에 노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그러려니 하겠는데 네. 왜냐면 예전에 피코 갖고 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예. 얘는 양반이에요. 얘는 훨씬 좋아요 그때보다 상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 이제 벨트 쪽이 엔진에 이제 뭡니까 알터네이터라든가 네네네. 파워펌프 쪽에 연결되는 그 원벨트거든요 얘도. 예. 그 벨트가 상태가 안 좋은 게 제일 컸어요. 네. 그거 끊어지면 그냥 견인해서 와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그냥 하게 됐죠. 네. 포기를 하게 됐죠. 아마도 이달 안, 3월달 안에 가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차를 인수하신 지 이제 이틀인가요? 사흘인가요? 3일째 됐죠. 네. 수요일날 가져왔으니까 예.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사흘 동안 이렇게 차를 좀 살펴보시고 운전하시면서 좀 파악한 차 상태는 어떤가요? 일단은 파워트레인은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18만 킬로를 달리기는 했었는데 네. 연식가. 네, 연식 대비해서는 파워트레인 성능이 꽤 괜찮아서 네. 이게 제원상 최고 속도가 220km였었거든요 당시에. 그렇죠. 네. 비슷하게 나가요. 한번 확인해 보긴 했는데 비슷하게 나가긴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거에 도착하는 시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간에서 뭐 이렇게 변속 충격이라든가 그런 것도 거의 없고 이해만 하더라도 엑셀 페달을 밟아서 들어갈 때 끝부분에 딸깍하고 걸리는 그 킥다운 버튼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들어갔을 때 변속기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좋아서 그리고 확실히 직렬 6기통 엔진의 사운드는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이 시기에도 벤츠 라이센스 딱지는 안 붙지만은 벤츠 그렇죠. 엔진이고 네. 변속기도 벤츠제 네. 5단 변속기를 쓰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 차가 뭐 나무위키나 그런 데를 보셔도 벤츠에서 굉장히 견제를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실제로 벤츠의 디자이너가 얘를 외관 디자인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되게 인연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기자 생활 시작하고서 얼마 안 돼갖고 97년도에 네. 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취재를 갔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취재를 가서 그때 체어맨이 런칭을 하는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모터쇼장 전시 부스에 상용 부스가 있었고 네. 상용차 부스 체어맨 전시가 돼 있었어요. 처음 런칭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무쏘랑 그런 코란도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체어맨 처음 봤으니까 막 사진 찍고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첫째 날 그랬었고, 미디어데이 둘째 날 가보니까 체어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체어맨 왜 빼셨어요? 그랬더니,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차를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그 퍼블릭데이 때도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첫날만 공개하고, 오늘부터는 빼놓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랬죠. 예. 갔다 와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게 벤츠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그랬다는 거죠. 벤츠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닮은 네. 그런 모습이었고, 심지어 그때 당시 팔렸던 W140하고 예. 거의 비슷한데 사실은 밸런스는 얘가 더 이렇게 좀 더 날렵하고 좀 더 좋아 보였었고,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인연이 있는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런칭할 때 봤던 차를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지금 뭐 잠깐 이렇게 같이 타고서 달리고 있는데, 저도 체험에는 뭐 여러 번 시승도 해보고 다양한 그 세대 모델들을 다 경험을 해봤지만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약간 좀 승차감이 제가 그동안 타봤던 체험맨들에 비하면 좀 단단한 느낌이 좀 네. 드네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가 이제 ECS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인데, 예. 그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뭐 요즘 같은 건 아니고 그냥 그 댐퍼의 밸브를 조절해 갖고선 잠세력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리고 변화하는 단계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네.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네.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ECS 경고등도 들어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ECS 경고등이 사실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나름 스포츠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와 끄면 이제 일반 모드가 되는 건데, 예. 불이 들어와서 스포츠 모드다라는 거를 보는 걸로 심리적 안정감을 만족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시절에 뭐 다른 차들도 약간 그 변속기에 모드 선택 기능이 있어서 네.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알 수가 있었지만은, 막상 타보면은 큰 차이는 없는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얘도 지금 변속기 모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윈터 모드하고 S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스포츠인데, 스포츠가 기본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킥다운이라든가 그런 걸 걸었을 때는 가속감은 꽤 괜찮아요. 네. 그리고 근데 여하튼 이제 서스펜션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제 수리할 리스트를 쭉 뽑아보니 앞쪽 로암에 있는 달려있는 부싱들이 좀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예. 근데 의외로 타이로드 끄트머리에 있는 타이로드 엔드 부싱은 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주인이 비싼 거는 안 하고 싼 것들만 교체를 해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그 스테빌라이저 엔드 쪽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 그 링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러져 있고, 그래서 이제 뒤쪽은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거의 안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미묘하게도 ECS가 고장나서 단단한 상태로 고정이 되다 보니까 롤은 적고 적은 상태로 꽤 스포티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차의 그 결정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타이어. 네. 승차감 타이어. 네, 승차감이죠. 네. 225에 60에 R16 60 시리즈인 타이어를 타본 지가 얼마 만인지 진짜. 그 시절만 해도 사실 평평 60 타이어들이 약간 좀 네. 스포티한 성향의 그렇죠. 좀 그런 차들에나 끼우는 그런 네. 평평비였기 때문에, 사실 요즘은 뭐 40, 45 네. 평평비 그렇게 나오는 차들도 대형 그 세단에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탔었던 티비론 스페셜이 205, 50, 15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50 시리즈를 아마 거의 처음 썼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들은 대부분 다 70급이었었고, 그렇죠. 둘드로의 60에 16에 크롬 휠이 딱 박혀있는 이 600S의 기본 상태를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되게 복합적이에요. 얘가 이제 그 일반적인 렉앤피니언이 아니라 리서큘레이팅 볼. 리서큘레이팅 볼 타입이어서, 그게 렉앤피니언 타입보다는 확실히 스티어링 휠의 직결감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노면 충격을 걸러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것도 좀 이렇게 뭐랄까 커버가 하나 씌워져 있는 것 같은 스티어링 감각인데다가, 예. 타이어가 60 시리즈니까 네. 운전대를 돌리고 차 앞머리가 꺾여서 들어갈 때까지가 하세월이에요. 근데 막상 그렇게 꺾이고 난 다음에 이게 타이어가 막 비틀리고선 그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슥 하고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는 또 보면 아 이건 또 후륜구동 같구나. 예. 근데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요즘은 진짜 경험하기 어려운 그 리서큘레이팅 볼 타입 네. 스티어링의 그 독특한 맛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차에 며칠 동안 지금 차에 적응하는 기간을 갖고 있고요. 네. 문제는 그거예요. 이게 차가 정상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네. 지금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은 그냥 막 고장나서 이런 상태인 건지가 그렇죠.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또 뭐 차를 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한계가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일단 그 견적의 나날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 먼저. 예. 앞으로 계속 차 상태를 좀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올려놓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부작 이제 하나씩 이거 이상한 거 같다 저거 이상한 거 같다 바꿔가야죠. 네. 그것도 있는데 이게 문제는 아는 게 명이라고 245에 45에 245 45에 18로 가면 높이가 똑같아요. 그거를 끼우면은 참 자세도 나오고 참 좋을 텐데 옛날에 하셨던 과정들을 똑같이 반복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타이어만 245 45가 뭐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라든가 그런 쪽에 타이어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으니까 네. 그 PS4를 만약 꽂게 되면 이게 그렇거든요. 타이어만 고성능이 되면 롤이 훨씬 더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접지가 있어갖고선 코너를 빨리 들어가는데 원심력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롤이 커지면 차 자세 제어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TV론 스페셜 타던 때 딱 그랬었어요. 네. 그때도 16인치로 휠 타이어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타이어 접지가 확 좋아지니까 네. 그 에버랜드에서 진짜 롤만 좌우로 울렁울렁 하다가 날아가다가 그러다 왔었거든요. 횡방향으로 이제 접지력이 더 높아지니까 네. 코너링 속도를 높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체가 서스펜션이 기울어지는 거지. 뻗지를 못하니까 더 많이 기울어지는. 네. 그래서 댐퍼와 스프링을 바꾸고 약간 로어링을 해야 되는 걸로 네. 이제 가고 그리고 그렇게 할까 아니면은 이게 어쨌든 W124 E클래스 베이스다 보니 네. 스테빌라이저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강화된 스테빌라이저 바가. 그러면 차라리 그러니까 댐퍼랑 스프링은 뭐 그렇게 센 거를 안 넣고 네. 스테빌라이저 바만 강화를 시켜도 그게 사실은 이제 롤을 잡고 핸들링 성능 개선하는데 훨씬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는 게 병이라고. 몰랐으면 안 하고 그냥 싸게 중고차 사서 편하게 타지가 되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아는 게 병이라고. 이거 여기를 건들면은 이렇게 되고 저기를 건들면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생기게 되죠. 네. 자 그래서 휠 타이어하고 서스펜션을 했어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뭘까요? 하면은 뭐 브레이크가 되잖아요. 브레이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의 브레이크는 그 뭐랄까 진짜 그 고급 대형 세단에 맞는 네. 이렇게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절대적인 제동력이 부족한 것 같진 않고 네. 또 고속에서 해봐도 아직까지 로터나 그런 거에서 이게 저더도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밸런스는 좋은데 이게 과연 트랙 같은 데 들어갔을 때랑은 개념이 다른 거니까 그러면 트랙을 들어갈 계획이시니까. 네, 어쨌든 그거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로터도 큰 거 그다음에 저 캘리퍼도 가능하면 모노블록 네. 알루미늄 돼야 열발산도 좋을 테고 앞에만 하면은 뒤쪽은 그러면 패드만 바꿔서 끼울까. 교체 여지는 뭐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앞뒤의 로터와 캘리퍼를 다 바꾸기에는 부담이 크니 네. 앞쪽은 캘리퍼와 로터와 패드를 바꾸고 뒤쪽은 패드만 바꿔서 올려주는 셈을 치면 뭐 적당히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문제는 돈이죠. 네. 돈도 돈이고 이제 과연 얼마나 수급이 네. 원활하게 잘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차는 그렇게 생각보다 롤이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지금 네. 속도에서 비교해보면. 근데 문제는 이 타이어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삐그덕 하는 느낌이 있어갖고 네. 그게 불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개선들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아마 인제 스피디움을 달리는 이 체어맨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을 대백이랑 모터사이클을 독일은 이제 스피드 트윈처럼 약간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를 타면서 그걸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네. 차로 트랙을 달리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달라서 네.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차 갖고선 트랙 들어가 본 게 그때 얘기했었던 그 젠콕 갖고선 갔었던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네. 거의 한 1년 반 가까이를 진짜 원업치 트랙을 달려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네. 이동의 칼럼니스트의 선택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말은 다 되겠는데 이게 다 머릿속에서 논리를 만들어 갖고서 스스로 지르고는 거예요. 지름신은 논리의 싸움이라.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이 그렇죠. 그 자기 선택의 정당화 쪽으로 흘러가는 이제 그런 거죠. 오늘은 이동희 컬럼니스트가 사흘 전에 구매하신 쌍용 체어맨 2003년식을 이제 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조만간 좀 정식으로 자개방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전기차도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네, 그렇습니다. 또 자교방의 또 새로운 이야기들 저희가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